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보죠. 요즘 국민은행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일인가요? 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사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된 정병기 상임감사위원과 이건호 은행장이 이번에 IBM 메인프레임 전산 시스템을 이사회에서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 위원은 이 전산 시스템 신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IBM 측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사회에 이번 그 전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는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이 원가 절감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호 은행장과 정 위원이 제기한 이견들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KB금융지주의 김재열 최고 정부관리 책임자 역시 해명 자료에서 이사회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편가르기가 진행되는 양상인데요. 김 전무는 정 위원의 자의적인 감사권을 남용을 해서 이사회를 현재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 위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스템 전환 안건 의결에 문제가 있다면서 감사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경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이번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이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부 출신인 은행장과 감사위원이 이 국민은행 내부 세력들 간의 이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이번 그 시스템 전환을 두고 좀 더 그 갈등 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전산 시스템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파워 게임일 뿐인 걸까요? 요즘 은행들의 전산 시스템 업계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는 IBM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IBM 그 시스템들을 사용을 해오면서 전산 시스템의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네,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유닉스가 이 IBM 시장을 파고들면서 기존 시스템의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여놓은 상태인데요.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은행은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사회 공개 입찰에서 IBM뿐만 아니라 HP 또 오라클 등 IT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이번에 그 내부 시스템 전환의 입찰 과정에서는 전혀 한정 의혹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한 입찰에서는 특혜 시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정확한 경위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참 국민은행 지난해부터 참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금감원이 나섰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그간 사건 사고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연초부터 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요. 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겪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들의 불협화음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본격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직원이 110여 원을 횡령을 했었고요. 또 5천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지난해 도쿄 지점의 지점장이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때에도 국민은행에서는 약 천여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가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직원 이모 씨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9,709억 원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를 해줘서 발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직원 A씨의 친인척들은 A씨에게 맡긴 20여억 원의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은행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국민은행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자 내부적으로 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나 봅니다. 지난 4월에 임직원들의 자진신고 위반 사례를 받아서 나름대로 좀 색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그 신고를 받으면서 한 1,0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나 많을까 예상이 대충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참 바람잘 날이 없었다 싶은데 오죽했으면 금감원이 칼에 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네. 금감원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사고에 이어서 이번에 내부 갈등
직전까지 이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가 있다라면서 내부 시스템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를 해부해서 부실한 부분들은 모두 도려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말에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국민은행의 전체 부문에 대해서 경영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사의 전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 국민은행 검사가 거의 최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만큼 국민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번 그 국민은행 조사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관용 없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특별하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썩은 나무는 거침없이 잘라내고 새싹을 틔우는데 보다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까지 눈과 귀를 모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계 바라보죠. 이 한국조폐공사가 2014년도 신입 직원 공개 채용에 처음으로 스펙 초월 전형을 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스펙을 초월하겠다라는 입장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또 요즘 청년 실업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국가의 통계와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취업 지수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그 조폐공사의 스펙 초월 공개 채용은 영업과 그리고 홍보, 사회 공헌 분야에 국한이 된다고 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학점, 어학 성적, 자격증 등 스펙 관련 요소를 일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전형의 공개 채용도 이번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과 인성 및 직무 능력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훈 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또 특별하게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 사무, 재무, 일반 기술, 전산, 화공, 디자인, 조소 등 7개 분야에 나눠져 있는데요. 입사 지원은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본사나 그리고 각 본부에 배치가 될 예정인데 5개월의 청년 인턴 기간을 수료한 후에 업무 성적 등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폐공사는 이 한국 청년 고용은 물론 사회 형평적 채용과 스펙이 아닌 열정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인성 위주의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한번 나이를 좀 많이 먹었지만은 한번 그 스펙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그런 채용,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채용으로 조폐공사가 한층 더 인재를 볼 줄 아는 눈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사의 고용 스펙 고용 문제는 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스펙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익 점수, 학교 간판보다는 얼마나 자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